우리 몸 중에서 제일 불쌍한 곳이 입입니다. 항문이 아니에요. 항문은 배설만 하면 됩니다. 실력이 있는 그런 치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잇몸만 봐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과 의사들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잇몸 치료해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알겠죠? 치과 정보를 재밌고 유익하게 기행을 일삼는 치과 의사로 유명한 치과 의사 김지용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첫 주제로 잇몸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어떤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된다. 스케일링이랑 또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치주과학회 평균 통계로 치면은 만 30세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던 작던 조금씩은 치주염이나 치은염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30세 이상이 되면은 잇몸 치료를 받으라고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잇몸 치료를 만 30세 이상이 되면은 하는 게 좋고, 그 이전에는 보험 적용도 안 될 뿐더러 잇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효과가 있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20대 때는 우리가 잇몸 치료할 돈을 아껴서 맛있는 고기를 사 드시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천은 잘 들었는데 사실 잇몸 치료가 뭔지는 몰라요. 들어는 봤는데 뭔지 몰라요. 잇몸 치료가 뭔지는 정말 애매하다, 그죠? 우리 스케일링을 번역하면은 이게 잇몸 치료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왜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를 따로 쓸까? 제가 이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그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웃고 있어요. 금강가 아닌가? 금강가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는 잇몸이 덮여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화라는 게 찾아옵니다. 몸도 점점 꼬부라지죠. 이렇게 꾸부렁해지는데 이 잇몸도 점점 꾸부렁해집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지금 유격이 생겼죠. 이렇게 생기면은 이 틈새로 음식물도 끼고 아니면 세균들도 차고 합니다. 그래서 붓고 아파요. 이런 것들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만 30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젊은 친구들은 잇몸도 짱짱합니다. 젊음은 부럽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양치질로는 청소가 안 됩니다. 칫솔을 요 위에만 이렇게 닦아줄 수가 있어요. 잇몸 사이에는 칫솔 모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서 치과에서 뾰족한 기구로 이렇게 긁어내주는 거, 이렇게 긁어내주는 것을 잇몸 치료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스케일링은 뭐냐면은, 스케일링은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치아 보이는 부분만. 입안은 되게 가혹한 환경이에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불쌍한 곳이 입입니다. 항문이 아니에요. 항문은 배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설하는 게 항상 비슷비슷하죠. 얼음도 씹었다가 뜨거운 것도 먹었다가 마라탕도 먹었다가, 그러니까 너무 다채로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20-30년 축적이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몸이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30세 이상부터는 잇몸 치료를 되도록이면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특별히 내가 잇몸이 많이 안 좋고 흔들리고 아니면 뭐 담배를 많이 피시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빈도를 1년에 한 번 하고 2번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네. 담배 피면은 잇몸이 안 좋아져요? 저도 흡연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했었는데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담배만큼 즉각적으로 효과가 안 좋은 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술이 차라리 나아요. 저녁에 담배를 피고 양치를 하신 분들은 잘 없죠. 그래서 피고 좀 보통 양치를 하시고 핍니다.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밤새 내내 니코틴이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축적이 돼요. 니코틴이라는 거는 독성 물질, 발암 물질입니다. 치주를 바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20대부터 치주병, 잇몸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잇몸이 내려오니까 양치를 할 때 피가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치를 하는데 피가 너무 잘 나요. 젊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10중 8구는 흡연 때문일 겁니다. 실력이 있는 그런 치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잇몸만 봐도 이 사람이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치과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되고, 자, 우리 잇몸 치료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좋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 말고 잇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잇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잇몸 치료 해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알겠죠? 첫 번째, 우리 소아들. 자, 소아. 이런 것들이 은근히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우리 어머님들 아셔야 될 게 우리 잇몸병은 성인병입니다. 애기 데리고 가서 잇몸 치료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애기들은 잇몸이 자라는 중이니까 섣불리 이런 기구들로 후배 파는 게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고 이걸 해준다는 사람도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이 치과를 가는 건 맞는데 치과 의사 치고 더 자, 2번 건강한이 전제예요. 건강한 10대에서 20대 청소년기 때 친구들은 대부분 건강합니다. 거의 뭐 자고 일어나면 다 회복이 돼 있죠.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전신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 특히나 뭐 당뇨나 혈압 이런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랑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뭐 당뇨도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전성 당뇨라고 해서 우리 일형 당뇨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잇몸 치료가 필요한데 일형 당뇨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잇몸 치료가 보험 수가로 치면은 한 번 받을 때 한 돈 2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치아를 이렇게 내분학으로 나눠서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총 하면은 한 10만 원 가까이 돈이 깨져요. 이 정도 돈이 깨집니다. 보험을 적용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아깝잖아요. 만 원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돈 주고 받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이 돈으로 고기 한번 사 먹고 헬스장 한번 끊고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저 10만 원을 엄마가 그 꽁돈 준다고 하면 네, 그쵸. 10만 원을 꽁돈을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 저 웅장님이 왜 그럴까를 보니까 잇몸 치료를 받으라 그러는데 어머니 내가 대상군이에요. 근데 10만 원이 든대요. 이러고 10만 원을 받아서 고기를 사드시면 됩니다. 한 5만 원씩 고기를 사드시고 한 3만 원 노래방 가고 한 2만 원 PC방 가시면은 잇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행복하니까. 담배는 안 됩니다. 담배는 안 되고 마지막 군은 건강한 30대까지도 괜찮아요. 요새는 이제 인체 연령이 더 젊어지다 보니까 40대까지도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쵸, 조성노화가 요새는 유행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잇몸 치료를 받지 말라 이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 싶은 시점이 올 때 하시면 됩니다. 굳이 30대가 지나면은 보험이 발동하니까 보험을 타먹어야지 이러고 10만 원짜리 이런 거를 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예? 한우가 좋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우리 잇몸 치료와 그리고 치주병, 곁다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자면은 잇몸 치료 100%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전신질환이나 뭐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잇몸 치료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은 다짜고짜 치과를 가서 그러니까 잇몸 치료 해줘 하고 나 엑스레이는 안 찍을래. 경험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잇몸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우리 전체 사진 파노라마라고 하는 전체 사진을 찍어보고 의사의 판단 하에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검진만 잘 받아주세요. 치과에 한번 가면은 사진 찍고 의사가 다 봐주고 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엑스레이가 없이 하게 되면은 내 이 손의 감각으로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잇몸에 상처를 크게 낼 수 있어요.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그 병원의 지시사항대로 이제 사진을 찍고 육안으로 의사가 검진을 하고 만져보고 하는 것들을 한 뒤에 잇몸 치료를 받으셔라 할 때 받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기행이 널리 알려지도록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앞으로 방송이 더 커질수록 더 많은 기행과 더 많은 황당한 하지만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동안까지 웅장님의 기행은 계속됩니다. 안녕.